자, 엔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 선생입니다. 자, 우리 4월 21일, 4월 22일 5만 원의 시원한 슈팅이 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대감을 좀 가져가면서 엔캠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우린 봤다고요. 그런데 그 뒤로 5일 내내 숨도 못 쉬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심리적인 지지선 5만 원대까지 지금 박살이 났고 오늘 종가 46,950원으로 마무리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엔캠을 들고 계신 주주님들 차트를 볼 때마다 속이 타들어가실 겁니다. 자, 우리가 21일 이 5만 원이라도 우리가 팔 걸 그랬나? 5일 내내 빠지는데 이거 그러다 정말 엔캠이 지하실까지 들어가는 거 아닐까? 거기에다가 지금 불성실 공시라는 딱지까지 붙어버리면서 이러다가 정말 4만 원 초반대까지 수직 낙하하는 거 아니냐? 환희가 지금 공포로 뒤바뀐 그 마음, 제가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주님들, 제가 여기서 자 무작정 걱정 마세요. 어차피 엔캠하면 2차 전지 아니겠습니까? 대장이다 보니까 얘는 언제든지 갈 겁니다. 이렇게 뻔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 오히려 제 방송 꺼버릴 겁니다. 지금은 뜬구름 잡는 위로 따위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한 기준이라는 게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희망회로 다 끄고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차트에 이 팩트만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판단부터 아주 냉정하게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5일 내내 연속적으로 밀리는 이런 움직임들, 게다가 지금 무서운 공시 하나가 위에 딱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아, 끝났구나. 우리가 지레짐작하면서 공포감으로 우리가 내던질 자리만큼은 결단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붕괴가 확정된 자리가 아니라 45,000원대라는 굳건한 하단에 대한 척추를 치열하게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아직 끝이 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서 던져야 할지, 아니면 꽉 찌고 가면서 우리가 수익의 그 달콤함을 맛봐야 되는지 그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히 까놓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당장이라도 눈 딱 감고 우리가 손절치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누구보다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시원하게 매도하면 기분이야 좋겠죠. 하지만 5만 원 위를 굳히길 바랬는데 오늘 아침 어땠습니까? 47,950원을 찍고 밀리는 움직임이 나왔다고요. 게다가 지금 불성실 공시라는 지정 예고라는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악재 공시가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분들 아시다시피 12전환 추가 상장으로 물량 부담도 꽤나 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좀 더 제가 죄송하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공매도도 지금 매매 비중 5%와 6%를 넘나드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차장고 역시나 467만 주라는 무거운 누름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악재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이 회사 공시도 똑바로 못 내면서 위에서는 지금 물량 폭탄이라는 것들이 곧 떨어지니까 야, 이거 이제 주식 정말 끝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 이런 극도의 공시 불신과 반등 실패에 대한 공포가 정말 온몸에 덮치는 게 사실 지극히도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아마 마우스에 올라간 손이 덜덜 떨리고 지금이라도 매도할까 고민하시는 거 절대 이상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박성세도 절대 이 상황 만만하게 보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 멘탈 한번 꽉 잡고 가시자는 거예요. 지금 공시 때문에 무서운 것, 차트의 생명줄이 완전히 끊어진 것은 결국 완전히 다른 세계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상식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진짜 치명적인 악재가 터져가지고 큰 돈들이 다 지금 도망가고 정말 끝난 껍데기 같은 종목이라면 주가가 지금 이 자리 버티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 자, 벌써 4만 원대. 아니, 그 아래까지 수직 낙하하면서 3만 원대까지 질질 기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차트 화면을 똑똑히 보시라는 거예요. 자, 위에서 그렇게 무섭게 때려 누르고 있지만 꿋꿋하게 46,000원대를 버티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목숨 걸고 봐야 될 것은요, 4월 24일 급락이 나왔을 때 이 종가 기준으로 해서 계속적인 하단에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래를 보시면 21선이 지금 뻣뻣하게 지금
하단에서 방어해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죠. 지금 5일 내내 연속적으로 뺨을 맞아가면서 하단을 지키는 척추는 여전히 건강하게 지금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자고요. 자, 이런 변동성이 심한 2차 전지 중형주 같은 경우는 방구석에서 우리가 혼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시면서 불성실공시 이 네 글자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가장 바닥에서 헐값의 물량을 털리는 것이 정말 허다합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무조건 공포로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들리는 갈대처럼 굴 게 아니라 우리끼리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뭉쳐보자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래 댓글에다가 지금 5만 원 공포보다도 4만 5천 원대 이 방어가 먼저다. 그래서 방어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이거 저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장중에 우리가 파란불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앵킴에 대한 그런 악성 찌러시가 돈다고 하더라도 내 소중한 계좌만큼은 감정적으로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정말 뼈저린 다짐이라는 겁니다. 자, 선언하셨습니까? 그럼 본론으로 좀 더 들어가 보시면 제가 왜 척추가 부러지지 않고 건강하게 버티고 있는지 거래량을 통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량. 자, 지금 보시면 48만 주가 좀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월 21일 이날 하루 거래량만 하더라도 400만 주가 터지는 뜨거운 열기가 지금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지금의 거래량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니까 겁부터 나시죠. 앵캠에 대한 관심이 끊어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무서운 악재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집어던지는 투매에 대한 이런 폭포수가 전혀 쏟아지지 않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누군가는 지금 피를 흘려가면서 눈치 싸움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4만 5천 원대에서 매물을 조용히 소화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 이게 결정적인 팩트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슈도 우리가 껍데기만 보지 말고 속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성실 공시와 함께 시비 물량들 분명 단기적인 악재 분명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약 490억이라는 이 지분 처분 결정, 이거 지속사업 집중을 위해서 현금 확보를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악재 속에서도 긍정적인 유동성 확보라는 무기가 숨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흩어진 퍼즐 조각을 뭉쳐보겠습니다. 지금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5일 내내 빠져버렸지. 거기다가 지금 공매도 쌓여있지. 공시도 지금 무섭게나 지금 위에 상단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하나로의 판을 묶어보면 어떻습니까? 차트 지금 4만 5천 원대 지금 목숨 걸고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대량 투매가 없는 팽팽한 거래량을 지금 유지해 주면서 악재 공시 뒤에 이 490억이라는 유동성 확보를 했다고요. 거대한 본질적인 명분이 지금 상단에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판결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저는 이 종목 여기서 숨통이 끊어졌다? 절대 결단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이런 흔들림에 지레 겁먹고 던질 자리만큼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수면제 먹고 정말 10만 원 갈 때까지 그냥 맘 편하게 주무시란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아직 승부가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대차잔고와 공매도 세력들이 여러분들의 피를 정말 말라버릴 때까지 지독하게 흔들어버리는 그런 흔들림 가져가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본전이다고 유혹을 해버리면서 조금만 밀려버리면 어떻습니까? 하락 추세 연장이라면서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진흙탕 싸움에서 여러분들 이 기준이라는 거 없어버리면요, 정확히 버텨야 될 자리에서 손실을 확정짓고 질러야 될 자리에서 미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들 질문 하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박 선생님, 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팔아야지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 목표가가 간절한 그 마음,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결과적으로 후회하진 않을까? 또 너무 늦게 팔아버려가지고 내가 진짜 팔지도 못하고 고점에서 물려버리는 그 뼈저린 아픔들, 그 끔찍한 타이밍 싸움 때문이라는 건데, 자, 제가 여기서 맘 편하게, 자, 여러분들, 목표가 8만 원대까지 봅니다. 이렇게 숫자 하나 던지면 저도 쉽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장중의 흔들림을 막아줄 수 있는 무기라면요, 저도 그냥 던지고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목표가 하나가 이런 흔들림 여러분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정적인 숫자 하나만 믿고 버틸 수 있는 그런 만만한 전쟁터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목표가 따위는 결국에는 허상일 뿐입니다. 실전 대응은 우리가 생존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 수많은 악재의 짓누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 딱 세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뼈를 깎고 버텨버려야 될 자리인가? 어디가 깨지면 정말 뒤도 안 돌아보고 우리가 비중을 조절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가? 또 어디를 뚫으면 과감하게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정말 수익에 대한 달콤함을 맛볼 자리인가? 하지만 지금 이런 세 가지 칼 같은 기준들 제가 잡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장중에 4만 6천 원대 여기서 이탈이 하지 않고 종가 기준으로 4만 5천 원대 위를 계속적으로 지켜낸다. 이건 피말리는 흔들림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여기만큼은 여러분들이 정말 버텨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성급하게 감정적으로다가 매도할 자리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4만 6천 원대 여기서 거래량이 실어버리면서 박살내버리면, 게다가 21선 이 척추선까지 부러뜨리는 상황이 나온다면 우리가 위험이라는 걸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오늘 장중의 고점인 이 47,955원을 뚫어버리면서 이 61선 5만 5천 원대의 안착을 보여줬다. 그때는요, 1차적인 매물 소화가 끝난 자리입니다. 그때만큼은 우리가 비중 한번 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수익에 대한 그 달콤함을 끝까지 빨아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 4만 5천 원, 5천 원대 여기가 깨지는 찰나의 순간 여러분들이 HTS를 볼 때까지 안 기다려 줄 겁니다. 화장실 가는 순간, 우리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가지는 순간에도 순식간에 무너졌다가 꼬리 달고 다시 말아 올리는 그런 상황. 또 돌파하는 척 보여줬다가 그대로 패대기 쳐버리는 그런 순간들. 장중의 공포감이 정말 뇌를 지배하는 순간, 이미 괴자는 새파랗게 먹는 뒤라는 겁니다. 자, 장중에 제발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요. 위에 제가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어요. 010-347-2485. 여기로 엔캠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구절절 긴 사연들 들어줄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종목명 하나만 남겨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장중에 4만 5천 원대 이 방어선이 위험받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도하세요. 계속적으로 휴대폰 문자로 쏴드릴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은요, 예고 없이 들여닥친다는 겁니다. 당하고 나서 저를 찾아버리면 그땐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큼이더라도 제발 제 번호 이거 하나만큼 010-347-2485 이 번호 하나만큼은 저장해 두시라는 겁니다. 자, 흔들림이 오기 전에 미리 저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자 보내두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엔캠 전고점 무조건 뚫습니다. 이따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제로 존버시키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박선생 듣기 좋은 희망의路를 들려주는 그런 무책임한 앵무새가 아닙니다. 제가 이 그어드린 이 45,000원 종가의 방어선 여기를 거래량을 싣고 완전히 박살내 버리면 저는 피눈물이 나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비중을 줄여라, 아주 독하고 냉정하게 계속적으로 매도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하단에 대한 방어선을 보여주면서 다시 상승의 흐름을 만들어 갈 때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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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하셔라 라고 사인을 보내드릴 겁니다. 주식은 투자해놓고 가만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비중을 조절을 해 나가셔야지 수익이라는 놈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바로 실전 대응이라는 거예요. 혼자서 공시공포에 휘둘려 가면서 계좌를 망쳐버리는 정말 그런 후회하지 마시고요. 다시 탈 자리,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장중에 여러분들 곁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저도 채널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제가 열심히 찍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엔캠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수익을 가져왔고 그러면서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피 같은 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단언의 방법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릴 건데, 자, 모두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장기와 단기가 성격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누구이면서 실제로 얼마나 거래량을 통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 그러면서 명분이라는 재료가 지금 주가의 흐름에 좀 영향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먼저 보시면요,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을 좀 보시면 하나오션인데, 먼저 문자 보내드렸던 내용을 좀 볼까요? 보시면 제가 1월 5일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시가가 뭐 11만 4,900원이었는데 제가 11만 8천원에 좀 잡아드리면서 목표가 14만 5천원대까지 잡으셔라, 그러면서 기간 매집 포착했고요. 정배열에 대한 전환 초입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보시면 지금 이날 1월 5일 날 월요일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시가가 11만 4,900원이었는데 저는 11만 8천원대까지 좀 잡으라 막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니라 왜 그 자리였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시장에서는요, 조선 테마로만 보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본질은 좀 달랐다는 거죠. 지금 미국 MRO 이런 사업들이 크게 나왔는데 배를 만드는 산업에서 유지와 오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반복적인 매출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이 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의 수주로 끝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돈의 구조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북미양 함정에 대한 수출까지 지금 이슈가 붙으면서 그날 산업 전체에 대한 파이가 굉장히 커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상한 게 있죠. 깨질 자리인데 안 깨지고 있습니다. 1월 5일날 계속적으로 지금 깨질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권에서부터 계속적으로 기간 수급이 먼저 들어왔고요. 전날 금요일 장 마감할 때 매수세가 좀 강하게 붙으면서 아랫꼬리가 좀 달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바닥권에서부터 수급이 쭉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 시초창에 호가창에 대한 매수 대기세가 좀 쌓이면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단기선들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고 정배열의 확산 초입까지 봤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흐름들의 중심은요, 결과적으로 개인이 아닙니다. 주체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이 생기면 눌림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눌림에서 조정으로 안 받고 비중을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과정이었다
라고 봤고, 그런 다음 장면이 좀 명확합니다. 전고점에 대한 돌파가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좀 빠르게 변한다는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점을 분명하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종목을 좀 보시면 GST거든요. GST.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기회를 잡는 것보다도 사실 대응이 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어떻게 문자를 좀 드렸냐면요. 제가 긴급이라고 좀 띄웠어요. 그래서 GST 현 구간에 대해서 전량 매도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하시면서 이격 과열 및 매도 수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 시장에서는요, 엔비디아 이런 열풍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뜨거웠는데, 그리고 그 핵심적인 키워드 안에서 GST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액체 냉각, 그런데 좀 많이 좀 착각하시는 게, 이런 재료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근데 우리가 좀 재료가 좋으면요, 가격이 먼저 빠르게 과열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던 거 언제였습니까? 바로 1월 6일이었다는 거죠. 1월 6일날 이렇게 좀 잡아드리면서 좀 호가창에 장시작부터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좀 개인들이 한 번 더 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하지만 주체는 정반대로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기대가 최고초일 때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캔들도 보시면 영망치로 끝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다시 받겠다, 뭐 그렇게 욕심을 부릴 자리가 더 이상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자리였을 때 빨리 챙겨야 되는 자리였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계좌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좌를 키우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우리가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이런 부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을 좀 보시면 ABL 바이오입니다. 자, 우리가 이거 솔직히 구조가 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먼저 문자부터 보여드리면, 자, 1월 23일 제가 ABL 바이오 18만 8천원 부근에서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목표가는 24만 5천원대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가 좀 임박했고요. 좀 슈팅 임박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1월 23일 날 보시면 어땠어요? 지금 매물대 아래에서, 생명선 아래에서 좀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죠. 생명선에서 좀 저항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개인들이 떨 때 오히려 저는 기회로 봤습니다. 그래서 당시 뭐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BBB라고 하는 뇌혈관 장벽 투과 기술에 사활을 좀 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 이중항체 플랫폼이 그 해답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좀 나오기 전에 산업적 신뢰가 먼저 형성이 되면서 차트에 먼저 찍혔던 겁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자, 보시면 전날 좀 밀렸어요. 분명히 밀렸지만 우리가 급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 소화가 좀 길게 나왔었는데 특정 가격대에서 계속 받쳐주고 있다는 흐름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방에 대한 경직성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눌리면서 물량을 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22일 영망치로 좀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 상승 리듬이 좀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승을 좀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좀 계속 이런 상승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흐름들이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이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체에 대한 매집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뉴스가 아니라 구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잡아드렸던 타점들 같은 경우를 좀 봤는데, 결론은 하나예요. 물론 우리가 큰 기대값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안전한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모였을 때 계좌를 넓히는데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함들이 결과적으로 운이 아니라 기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잖아요.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번호로 나 구독했어 라고 구독 인증 정도 부탁을 드리면 제가 추가적인 타점 분명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욕심내지 마시고요. 기준만 지키면 기회라는 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여러분들 피말리는 대응 기준 지금 다 세워드렸습니다. 그럼 남아 계신 분들, 앵킴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수익에 대한 그 열망, 정말 간절한 분이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정말 이런 분들만큼께서는요, 수익, 정말 그 달콤함을 좀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게는 좀 묵직한 얘기를 좀 전달을 드릴까 합니다.
자, 지금 공시 리스크, 적자 기업. 지금 시장이 이 종목을 다시 끌어올릴 명분이라는 게 있나? 엔캠 하루 이틀 거래량이 터져버리면서 그냥 말라버리는 그냥 근본 없는 소형 테마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업황이 가장 고통스러운 캐즘이라는 구간입니다. 침체기라는 건데 그래서 지금 작년 영업 손실이요 784억이 났습니다. 실적만 보면요 지금이라도 도망쳐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진짜 팩트, 아까 말씀드렸던 이 490억 규모의 지분 처분으로 막대한 현금에 대한 유동성을 가졌습니다. 자, 이 돈을 바탕으로 지금 지들의 배만 채우겠다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북미의 엔캠 공장과 함께 앞으로 해외 시장을 좀 더 집중하겠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북미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50%를 넘고 있다. 게다가 지금 미국 하면 중국과의 대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얘네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제품은 관세를 어마무시하게 매긴대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만든 물품 같은 경우는 세금 혜택을 준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90억이라는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데, 자, 이런 납품들이 확대가 돼서 결국 실적이라는 것들이 턴어라운드를 노린다는 그런 큰 그림들이 아직까지 엔캠을 기다려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의 무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적자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지금 1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불성실 공시 리스크는 언제든지 주가의 발목을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저 큰 그림만 믿어버리면서 우리가 같이 투자하듯이 그냥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상승 오겠지라고 방치해야 되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반기 앞으로 실적 반등이라는 거대한 펀더멘털은 분명하게 맞지만 공시 리스크와 함께 오버행이라는 공포가 여전히 엔캠을 짓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두 눈을 부릅뜨고 체크해가면서 가야 될 종목이 바로 엔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딱 한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아직 고점이라고 매도할 자리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준 없이 그냥 믿음만 가지면서 마냥 기다릴 자리 절대 아니라고요. 앞으로 거대한 큰 그림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 것은 맞지만 칼 같은 단기 차트에 대한 기준은 결국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생명선인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생존의 기준 제가 끝까지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박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